YG 경기뉴스 차영주 소장님,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깜냥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런 깜냥이 아닙니다. 아니. 네. 저 일부에서 강현 이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 저 막 이렇게 악플 다는 데다가 하트 뭐? 빡! 하트 빡 엄지척 했다는데 네. 저도 어제 그 댓글 포비아를 어제 극복했어요. 이야, 그 왜냐하면, 단계까지. 이야, 저기 예. 이제 저는 가끔 말씀드리잖아. 내가 잘했다고 누가 칭찬해주나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그 댓글 통해서 그 진짜 개인들의 포지션 상황이 짐작이 된다고. 그래 되는데 어제 다른 저 경제 채널에서 졌다 나는 다른 날보다 좀 준비도 하고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뭐 괜찮게 해서 싶었는데 역겹다 고마해라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내가 엄지척 하트 좋아요. 빡을 보내준 네네. 거지. 이 사람은 그래야 안 되는 봤다. 안 보고 그냥 댓글만 달았다. 여기에 내가 디프레스 되는 거는 내가 낚이는 거다. 내가 괜찮았나 보다. 뭐 이렇게. 저도 느낀 게 지난주에 제가 AI 쪽 막 또 신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댓글 달리더라고요. 뭐라고? 저는 뭐 지가 갖고 있는 거 추천을 하고 있네. 네. 그렇게 나오는 반응 보고 역시 AI에 대한 산업적인 이해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 제가 뭐 추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사놓고 올라가서 그럼요. 와 이거 먹고 이런 사실 사람 아닙니다. 그날 제가 저 솔트룩스였죠. 네. 그 종목 언급하시자마자 내가 막 차트 보고 나서 제가 좀 성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김민수 대표 좀 삐지셨던 기억이 아닙니다. 나는데 예.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가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기사도 보고 이런 뭐 좀 보면서 야 이거 귀신도 모르는 이쪽에 함부로 그렇게 했던 거 제가 사과드려요. 그 대가님께서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언급하셨던 종목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나머지 무슨 뭐 관련주라고 해갖고 소나게나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앞만 봐도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이 솔직히 AI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다 펼쳐지고 약간 숙성은 아니지만 이제 초기에서 확장으로 나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산업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뜬금없이 AI가 갑자기 무슨 뭐 팍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는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다 주가만 이제 뒤늦게 반영하는 예, 건데 예. 그래서 공부 좀 하셨는데요. 이야. 사용 지금 댓글에 사과하는 방송 너무 아름답다고. 사과하는 방. 네. 오과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지려. 예. 애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애플이 아니고 AI. 아니 사과. 야, 아니, sorry. 예. 이제 적응하시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야, 은정 씨, 어우 대단스. 아니 코스피가 19일일 만에 숨을 골랐나요? 숨고르기 하고 물음표를 주셨어요. 주제를 보니까 숨고르기가 아니라고 보신 건가요? 어떻게 소장님부터 좀 의견을 여쭤볼까요? 글쎄 숨고르기 아닐지 조금 뭐 지나고 말겠지만 숨고르기 시작일 수도 있는 조금 전조가 보이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저항대에 딱 걸리는 선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저항대에 딱 걸리는 선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일단 뭐 여지는 좀 있죠. 근데 일단 2,400이란 절대 레벨에서 부딪혔다라는 것도 조금 찝찝하긴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이끌었었던 뭐 펀드멘탈과 무관한 낙폭과대 네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낙폭이 좀 컸죠. 네. 그런 것들 보게 된다라면 거기에 이제 주봉까지 딱 저항대에 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 조금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수급이 일단 꼬이면서 모습들 보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긴장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살짝 뭐 이제 연초 랠리가 조금 이제 힘에 붙일 때는 됐다는 게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곤 하니까 제리 형은 네, 뭐 시장은 뭐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예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PD님께서 편하지 않다 이렇게
떡떡떡 이게 하셨더라고요. 썸네일을 그렇게 다루셨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솔직히 그럼 시장에 펼쳐지는 걸 볼게요. 외국인들이 삽니다. 주식 사고 예. 끌어올립니다. 지수를. 예. 뭐만 끌어올립니까? 뭐만? 은행주만. 글쎄. 네.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편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나 뭐 종목들이 특정 섹터가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금 은행주 갔다가 오늘 딱 조정받았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손 안 나가실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좋아. 이쪽 아니니까 다른 쪽 보자. 다른 지금 주도주 뭐야? AI 로봇. 이거 지금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가는 건 있는데 손이 안 나가요. 편치가 않네.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시장은 또 그냥 아예 뭐 지난번에 2,400 할 때까지 뭐 안착하면 그냥 두고 네. 2,330 하면 팔을 뷰는 똑같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또 하나 이번 주 당장 내일 BOJ 통화정책회의 나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일드 커브 예. 폐기한다. YCC. 네. 이거 폐기하면 일본은행 망하는 거 아닌가요? 폐기하면은 조금 뭐 금리 채권 시장이나 달러행 환율이나 난리 날 텐데. 거의 제가 보기엔 엄청난 파장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아시아에서 오른 놈은 니케이밖에 없는데 환율이 반대로 갔으니까요. 환율이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중국이나 한국 원화는 올랐고 환율이 예, 올랐다고? 예, 반대로 최근에 나온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일본 니케이 보게 되면 좀 맞나 싶어요. 뭐가 맞아? 글로벌 증시 맞나 싶어요. 혼자만 저 땅굴 파고 있어가지고. 지금 걔는 좀 약간 네, 예. 다른 올드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19일 날 가게 되면 미국에서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 나옵니다. 예. 되게 19일 해봐야 내일 모레네. 좀 멋있지 않습니까? 19일 하면. 내일 모레는 좀 이상하고. 네. 예. 거기서 지금 보니까 약간 옐런 재무장관이 좀 막 읍조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좀 읍소. 읍소. 디테일이 약합니다. 네.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네, 공화당은 컷. 뭐 이제 예산 삭감 안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좀 난항은 있겠다. 이게 시장이 어떤 반응? 근데 물론 단기적이겠죠. 근데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설날 연휴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서는 기업들 실적 발표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테슬라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 감당해야죠. 뭐 이런 거 지켜봐드려 보니까 변동은 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반등은 좀 나오겠구나. 디테일이 좀 변동. 변동. 몰라리빌리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변동이 예. 나올 수 있다. 네. 발라틸리티가. 두 번 죽이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날은 또 우리 차 소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중에 난 사실 세 번째 요새 12 얘기가 듣고 싶지만 순서대로 가입시다. 네, 차영준 소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이슈 4가지 준비하셨던데 첫 번째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이 모습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자라는 거죠. 뭐냐면 S&P 500이 현재까지는 약세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성 종목의 4분의 3이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20% 이상 단기간에 지금 상승해 있다라는 거죠. 현 상황이. 예, 현 상황이. 근데 이게 뭔 놈의 약세장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지수 자체가 못 올라 보니까 약세장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게 현재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11% 정도 되는데 이거는 S&P 500에 있는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를 합친 것보다 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왜곡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빼고 보자라는 시각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 비중으로 보자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1, 하다못해 고영도 1, 뭐 현대차도 1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네.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 정도나 돼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가 11%를 차지한다고? 네, 11%고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비중이 커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1년간 S&P 500 손실의 절반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예. 어쨌든 뭐 주가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안 좋고 비근한 예로 2023년 요거 자료가 나온 게 지난주 주말에 나온 건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주간에 34%나 올랐는데 23년 금년 예, 들어서 금년 들어서 요요요한 34% 올랐는데 S&P 500에 미치는 영향이 0.0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동일 평균으로 봤을 때 2022년 9월 최저치 우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공매도 나가고 개별 종목 이제 막 반대매 나가고 했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S&P 500이 17%나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목단에 있어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그 말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니오피닝이라든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좀 많이 저점이. 올랐죠. 네, 많이 네.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심으로 있었던 대형주들 빼고 놓고 보면 좀 시장이 그렇게 결코 약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한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근데 투자 아이디어로 끌고 오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그 5개 종목을 보면 서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더 네. 많이 아프죠. 아프시죠. 지금 이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프시고 이게 올라간다의 교체 매매가 아니라 종목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거. 한 종목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아이디어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2015년만 하더라도 모든 주식은 바이오였어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 2015년 16년도에 모든 주식은 제약 바이오고 여의도에서 제약 바이오 안 하면 소위 펀드 매니저 아닌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소위 여의도의 수많은 오피스텔들을 다 꿰차고 있고 회사 나와가지고 무슨 자문사 차리네 뭐네 막 했었던 데가 16년, 17년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고점을 못 벗긴 종목들 수두룩하잖아요. 아하. 그 여의도에 다 공실돼 버리고.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2020년, 21년 동학개미 운동들이 끌었던 서학개미 운동들이 끌었던 종목들 그게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다른 종목들이 또 계속 돌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환율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액티브형, 뭐 패시브형이나 액티브형 구분을 하는데 좀 모호하긴 하죠. 정확히 사모펀드가 아닌 이상 액티브도 지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패시브에 거의 추종하죠. 예, 약간 예. 일부 종목만 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액티브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액티브 쪽으로. 네, 이거는 좀 시장 좀 공격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쭉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면 이거는 뭐 지수에 추종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왔었던 부분들에서 액티브가 좀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봐야 되겠죠. 초록색이 작년에는 계속 올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티브는 돈이 올 1월까지. 빠졌죠. 그러네. 빠졌다가 올 1월 달에 액티브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돈이 들어오기 거. 시작했다. 이건 조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예.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겠고 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신흥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글로벌 펀드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사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설명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 19년도까지 2010년 19년도까지 본다라면 뭐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을 때 액티브 쪽들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뭐 그 금액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국 이익단에 들어온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습니다. 환율이 변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2000년부터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계산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끊어서 했습니다. 파란색 막대와 회색 막대가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1200원으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1200원에서 1150원에 또 두 번째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 나눈 거죠. 예. 예,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네. 첫 번째 단계가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00원에서 1,200원대 지금까지 보자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갖자라는 거고, 이게 정확히 1,200원에서 1,250원, 1,200원 됐을 때 이렇게 샀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였을 때의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라볼 때는 1,400원에서 1,300원, 그게 파란색 초록색 막대, 그 다음에 1,300원에서 1,200원 회색 막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엊그저께 나온 리포트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지했던 업종들을 보면 특히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더 많았던 게 IT 가전, 소프트웨어, 화학, 철강, 은행, 건설, 필수 소비재다라는 거죠. 어허. 근데 이제 뭐 IT는 지금 뭐 우리가 약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으니까 뺀다라고 보고
소프트웨어도 뭐 약간 좀 논외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왜요? 이건 2000년대부터 봤으니까. 지금은 이쪽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소프트웨어라면 뭐가 있죠? 다 인터넷 플랫폼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되게 러프하게 본 거니까 일단은 좀 뭐 보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놓고 보면 지금 화학, 철강, 은행, 건설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나름대로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밑에 것을 보게 된다면 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아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매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왔을 때 매수로 전환이 된 거죠. 이렇게 한 단계 더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강세로 갈 때 매수가 됐던 거죠. 그거 보면 비철, 화장품, 소매, 그 다음에 우리 뭐 지금 최근에 증권주도 들어오잖아요. 은행주에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 뭐 상대 들어오거든요. 어허. 올해 전망이 안 좋은데도. 어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오래된 얘기, 2000년대부터 누적된 거니까 네. 어떤 한 해를 끊어서 보고 이게 올해가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전반적인 추세가 20년 동안 이어진 것들을 보면 예. 나름대로 지금 상황과 일치되는 면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화요일 날은 우리 제리 형이 날로 먹을라 드셔. 차 소장님 저렇게 단단하게 준비해 왔는데. 네. 자, 지금 여기서 네. 환율이 한 단계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 1단계에서 1,400에서 1,300. 근데 1,300에서 1,200대 요렇게 했을 때 아래쪽 칸을 보면은 팔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업종 첫 번째 비철 목재 이런 식으로 이제 차 소장님이 비철 목재라고 하면은 제리 형은 옆에서 종목이나 종목을 알려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다 끝나고 다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훅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 그래요.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얘기고요. 저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저 과정이 나왔을 때 근데 비철 목재에서 비철이 뭐예요? 비철 금속이요, 비철 금속 예를 들면 동, 아연, 뭐 고리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구리. 거. 그리고 동이요. 철이 아닌 비철, 철이 아닌 모든 것들. 네. 풍산 뭐 이런 거 그렇죠. 요즘 풍산 주가 좋습니다. 좋아요. 네, 꾸준히 갔는데 어. 또 종목이 탄약이 부족해요. 총알, 탄약. 예. 탄약의 글로벌 그 양질의 탄약 만들 수 있는 회사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끼리 비었어요. 주세요. 어디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탄약하고 그다음에 저 동전. 그렇죠. 예. 전 세계 유로화 동전 같은 것도 맞습니다. 전부 예. 풍산에서 가져가가지고. 네. 오케이. 그렇구나. 네. 목재는 비철 왜? 목재는 근데 이게 좀 그래요. 목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럼버라고 하는 가격에 네.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가 그러니까 종이 목재를 같이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목재에서 나오는 게 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펄프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쪽이 목재는 떨어졌는데 또 펄프는 안 떨어져요. 그럼 되게 좀 이중적입니다. 근데 결국엔 다 떠나서 이 회사들 요즘 보면 또 한샘, 뭐 LX 아웃시스 이거 다시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그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그렇게 올라갔던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가 압력이 떨어지는 과정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들의 물류 비용.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그때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하는 현상이 좀 들어가는데 이건 뭐 그냥 부동산 쪽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업황에 대해서 얘기 이제 턴한다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아직은 거시기하죠. 이상입니다. 네. 한샘하고 LX 같은 경우 오늘 좀 나온 얘기 어차피 이제 대본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정부가 이제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5억까지 4% 대출해 준다라는 거.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간 단위로 멈췄어요, 하락이.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일부 지역은 약간 고개를 싹 드는 정도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이렇게 그 매매 이제 어쨌든 그 매매가 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굉장히 미세하지만 그걸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면 매매 이후에 3개월 있다가 인테리어 고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집 사갖고 들어갈 때 한번 고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한켠으로 보면 한샘이나 LX 아웃시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의 룸들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들이 그동안 다 팔아버렸어요.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팔아버린 상태, 룸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반등 기미가 딱 보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LX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일주일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생 같은 경우 B2C 시장 서비스. 보통 B2B잖아요. B2B인데 B2C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견적 내가지고 한다.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사 안 가니까 내가 집 고치고 산다라는 개념. 뭐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되겠죠. 약간 뭐 지배구조 문제라는 말씀도 하시네 채팅창에서. 한샘은 사모펀드가 꽉 물렸습니다 지금. 꽉 물려 있어. 네, 이거 어떻게 탈출하나 아마 뭐 전략적인 게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냥 딱 월봉 봐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개 드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네. 제가 요즘에 조금 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부동산 분하고 좀 통화를 하고 있어요. 서울은 아니고요. 아, 왜 이렇게 또 부동산 얘기하니까 귀가 좋은 것. 집이에요, 땅이에요, 집이겠죠. 건물이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에. 아니 저는 고지역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죠. 혹시 요즘에 저 이번에 대책 나오고 그래서 춘천주공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반응이 좀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매수문이 딱 한 전화 받았답니다. 그동안엔 제로였다가 한 전화 받았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에서 1, 와 무에서 100%네요, 100%. 네. 근데 그 정도 아직 그렇게 심리가 확 돌아선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매수나 매도도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사이에 좀 아 이거 안 되겠어 나 너무 고점 잡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사정이 있어서 매물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좀 가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김 대표 얼굴이 빨갛다고 오늘 뭐 장도 빠지고 해서 한잔 하셨나 하는데 우리 톰과 제리 두 분 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그래가. 차 소장님은 정말 창백하시고 김민수 대표님은 빨가시고. 바람이 저를 좀 직격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괜찮습니다. 뭐 귀도 유난히 빨갛네. 그렇죠? 예. 요거는 뭐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예고하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환사채 얘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왜? 걸까요? 준비를 해오셨는데 막상 하려니까 또 아니요, 소장님이 관심 있다 그래서 넘기기가 싫어가지고. 이거 또 뭔 심리야 그거는? 아니 원래 뭔 심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괜히 갑자기 확 그냥 여기서 넘기기가 싫은. 예.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가 발행된 게 있어요. 2021년 11월 4일 날 180억 12를 발행했습니다. 2021년 재작년에 네, 저는 11월 4일 날 시설자금 180억, 운용자금 50억, 어찌됐든 애니메이 180억 해갖고 신기술 투자조합이라서 60억을 가져갔고요. 5개 증권사에 75억 가져갔습니다. 제가 네. 일부러 5개 증권사로 했습니다. 그 증권사 이름은 안 밝혔고요. 예. 5개 증권 75억, 나머지 자산운용에서 가져갔고요. 네.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이번에 공시가 나왔어요. 1월 13일 날 예. 신주 19만 주가 신규 상장된다. 이 물량은 바로 요거예요. 1월 2일, 4일 날 39억을 전환한 게 이번에 13일 날 상장이 된 겁니다. 작년 11월 14일 날도 상장이 일단은 19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예. 요게 이제 11월 12일부터 전환 가능했고요. 네. 요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 39억, 이번에 39억 되니까 물론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요쪽은 밑에 있는 데들은 이제 대박이 났다. 야. 3배 먹은 거죠, 앉아서. 지금 현 시세가 3배예요? 세 배. 저 네. 12 매입 예, 단가에서 지금 6만 원이니까. 6만 원이니까. 네, 단순하게 봤을 때. 매입 단가가 19,000원이니까 3배 났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은 지금 이제 무조건 뭐 언제든지 매도 가능한 물량들이고 아직 100억 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39억이니까 러프하게 40억이라고 보면 180억 했으니까 100억 더 남아있죠. 언제든지 전환해가지고 언제든지 전환해서 나올 수 있다. 나올 물론 수 이제 총 지금 이제 그 유통 주식수가 1,700만 주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 뭐 20만 주가 좀 뭘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 물량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물량인 것 같아요. 물량이 아니라 그냥 조금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작은 물량일 수도 있고 큰 물량일 수도 있고 요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돈 잘 법니까? 이 회사? 뭐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끌 때마다 어느 채널, 어느 유튜브에서는 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이 종목이었어요. 예. 유명했죠. 작년부터. 예.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분위기. 사고 칠 네. 사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아, 뭐 우아하고 주목받을 분위기.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삼성이 투자하게 되면은 투자해서 성과 못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고점에서 쭉 빌린 게 몇 개나 되느냐. 라는 쪽에서 뭐 이번 10% 지분 들어가서 589억 들어간 자리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리도 많았었죠. 근데 이걸 잘 보시긴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은 이번에 CS 2023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솔직히 테마를 이끌고 다니십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신성장 동력 얘기했던 게 예. 네, 로봇이 들어가 있죠. 예. 로봇 메타버스다. 예. 네, 그게 이제 큰 그림상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시간 관계상 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초융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연결 시대 하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네. IoT.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AI를 활용한 초연결 시대. 이번 요즘 문제가 다 나왔네요. 이게 예.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알아서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초기에 그랬었잖. 그래서 삼성에서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걸 뻔하게 아는데 네, 계속 겪어봤는데 네, 그럼 삼성에서 한마디가 그냥 나오겠냐고. 그렇죠. 투자가 그냥 이루어지겠냐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을 보시면 중간에 빨간 거 19537 밑에 보면 단어가 3개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기명? 무보정? 무보증은 요즘 시비는 다 무보증이니까. 무기명? 무기명 누가 갖고 있는지 아무도 누가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예. 오케이. 근데 이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 말고도 지금 12 이거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최근 들어서 막 훨훨 날아간 종목들 많잖아. 안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비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작년 제가 보면 그 여름에도 한 차례 그냥 말로만 언급을 드렸는데 네. 7월부터 이제 발생된 건데 주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환가 밑에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 전환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냥 내가 채권이니까 가서 이자는 없지만 달라 그러면 원금 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12바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시설 자금과 운용 자금을 12로 발행했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순서가 있다고요. 근데 12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제일 끝단이에요. 돈을 빌리는 끝단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빌려야 되는 건 뭐죠?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거고. 빌릴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뭐 하다 보면 유상증자 이런 건데 12는 결국 유상증자에다 플러스 알파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유상증자보다 더 어렵게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2가 전환이 안 돼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크죠. 기업 입장에 데미지도 크고 12 저거 매입자들도 그러니까 가끔 지난 가을에 공시가 나왔을 때 보면 전환 요구가 들어왔고 그 사채권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뭐 몇 년씩 갚아가기로 했다 이런 공시들 많이 떴었어요. 그때 이제 하도 주가 빠졌을 때. 그래요. 어쨌거나 뭐 저거 옛날에 기억납니다. 저 무슨 뭐 CB, BW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해갖고 선진금융기법 해갖고 말이지. 어? 그래가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뭐 배우고 했을 때 야 이런 게 있구나 싶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머리 팍 튀었던 동기들은 그러더라고. 그래 저런 걸로 한탕 해먹어야지.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됐고. 네. 뭐 김민수 대표 표현에 따라 이상입니다. 오, 그렇게도 끝내시는군요. 뭐 있어 보이죠. 하지 말아야겠는데요. 궁금한 게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다 온 겁니까? 더 갑니까? 아,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대표님. 또 한때 얘기를 드리면 한때 예, Once upon a time. 원서 그 타임. 네. 네. 그 발표는 하고 시총 1조 얘기를 했더니 또 댓글장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 또 저 갖고 있는 저 지가 갖고 있다고 지가 또 갖고 막- 있다고? 네. 다 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이상에서는 딜링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하시게 되면 그런 건 있습니다. 장중에 봐서 이렇게 했다가 장중에 한번 출렁인다.
들어왔다 바로 팔고 나오고. 분봉에서 그 극점을 찾으면, 에? 이상입니다. 분봉보다가 그 극점을 찾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곳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네 번째 이슈도 있잖아요, 차 소장님.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제가 코너를 좀 만들어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 너무 딱딱한 얘기들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갖다가 그걸 가지고 주식을 좀 뭔가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좀 제 나름대로 화요일마다 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예. 나중에 이걸 책으로 좀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첫 번째니까 먹방으로 해야죠. 예. 역시. 나왔다! 기내식 나왔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슈를 배우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앞으로 준비해 올 거고요.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 투자법입니다. 피터 린치? 네, 피터 린치 투자법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기사죠. 이게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LCC 이제 기내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LCC 기내식은 이제 유료입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인데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쑥쑥쑥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차 소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 특히 LCC에서 기내식 네. 있는 줄 많은 분들이 모르셨어. 약간 180석 정도 되는데 갈 때 4명 먹었는데 저희 가족 3이 먹었고요. 올 때 5명 먹었는데 저희 가족 3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큰 역할을 하셨어, 맞아. 근데 이게 지금 고민을 해보면 커피는 드시는 분 많아요. 커피 4,000원씩이거든요. 네. 근데 커피는 이제 타주는 거니까. 근데 커피를 타주는 거가 4,000원이 받으면 어차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타준다는 얘기는 뭐 커피 믹서로 4,000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원두커피를 이제 내려서? 요청을 하면 갖다 줘요. 근데 뭐 따로 아이스커피도 되고 이제 따라주겠죠. 갖다 주시는데 네네. 이거는 사전 예약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나도 먹을 수 있냐. 네네. 이제 배달 아예 실질 안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는 거죠. 아.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효율성은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노선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가는데 하필이면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돼서 신청했지 어정쩡한 시간이면 신청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태국을 간다라든지 뭐 필리핀 간다라든지 그러면 식사 시간이 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암만 어정쩡한 시간이라도 비행기 탔는데 그래도 기내식은 무줘야. 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이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에서 7%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이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기내식들이 많더라고요. 비건식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뭐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주의자들 비건식. 비건식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아 비건식.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LCC 말고 여러분들 그냥 그 국적기 타고 먼 거리 가면 그 비건식 한번 드셔보세요. 신청하면 줘요. 뭐 이슬람식 이런 거, 그런 거 뭐 하여튼 뭐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걸 갖고 와서 피터 린치와 연결을 시켰냐라면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을 보면 던킨 도너츠에 사람이 줄 서는 거 보고 던킨 도너츠 주고 사가지고 햄버거가 났다. 그다음에 와이프가 그때 당시 신상품인 스타킹을 고르는 걸 보고 관련 주고 사가지고 몇 배가 났다.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 생활에 타는 투자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피터 린치는 월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단순하게 잘 팔린다라는 개념 플러스 거기까지 가면 1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에서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투자에 대박이 나는 거고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이걸 보니까 세 발의 피야. 그러면 그거는 뭐 나는 열심히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종목을 샀는데 이 관련 기업에서는 이건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투자가 엉망이 되는 거죠. 5에서 7% 수준이라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거는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한번 보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예를 들어드려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차 소장님 저 왼쪽에 제주항공 탔을 때 나오는 저 정도 갖고 식사 되세요? 아니죠. TA 항공 정도 건 먹어야죠. TA 항공 TA 항공 정도 먹어야죠. TA 항공 정도 그렇지. 거는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은 네, 여기까지. 저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거 그러면 기내식 누가 싫습니까? 그 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거래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잘 견뎠어요. 네. 영업이 크게 뭐 훼손 없이. 근데 이런 회사는
구조조정 안 한 만큼 물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확 떠버리죠. 그래서 아마 빠르게 실적 변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내식 관련주 쳐보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공항 서비스 관련주 공항 서비스 공항 관련주. 서비스 관련주. 당연히 기내식은 제가 단걸 기내식 관련주 쳐봤거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기내식은 안 나와? 단거리는 여기서 왕복을 싣고 가고요. 장거리는 거기서 싣고 와요. 그렇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 미국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왔다. 우리나라 기내식 싣고 갑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국적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그렇지.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네. 원중 씨는 못 찾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못 찾아요 원래. 회사 이름에 공항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은 네 글자. 어흥 사자.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 왜 정답을 이래? 지금 우리가 왜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무슨 글쎄 그 정도 네네네. 하면은 글쎄 김우정님 뭐 캐피처님 뭐 다 뭐 한국공항 하면 다 올리셨는데 다 아시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이렇게 조심하는 척해요? 왜 이래? 다 시간 끌라고요. 참.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조류독감 달걀 갖고 얘기를 할까? 먹는 거 갖고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 유럽에서 달걀 121만 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조류독감 때문에. 아 그래요. 미국은 뭐 계란이 없어서 난리라면서. 그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이제 조류독감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계란 달걀 수가 몇 개인지 상식적으로 아십니까? 몇 개예요? 제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국민이 하루에 먹는 게 우리 전체 먹는 게 국민이요. 우리 그걸 국민 어떻게 다 세고 있어요? 나 몇 개 먹니? 이러면서 다 4,500만 개. 하루에. 하루에 한 개 하루에. 먹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121만 개는 이제 조적 지열이지만 1인 1개라는 하나씩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 정도나? 아 내가 굳이 딱 계란을 안 먹더라도 이래저래 먹다 보면 육개장에 들어간 계란 뭐 이런 거. 그렇구나. 아, 예. 4,500만 개. 예. 정말 먹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디테일 강하셔. 이쪽은 디테일 강한 거 인정. 네. 부장님 음식료 좀 살까요? 뭐 달걀 근데 그 수입 달걀 구분하는 법도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달걀이라는 게 왜 그쪽에 수입을 하냐면 그쪽이 황토색이에요. 우리는 미국산 달걀을 수입했다가 다 폐기 처분했어요. 왜요? 하얀색 달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하얀색 달걀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얀색 달걀을 안 먹고 우리가 이제 이 황토색 이런 황란. 이런 색깔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색깔 지금 이걸 먹고 이런 색깔을 먹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들어왔다가 안 돼가지고 같은 걸로 들어오는데 여기 코드가 8개가 그러니까 그 생산 연월일이 찍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법상. 예. 그래서 국내는 8개가 찍히고요. 예. 수입산은 4개가 찍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그러니까 4개가 찍힌 건 수입란이고요. 8개가 찍힌 거는 국산란입니다. 자, 기사에 나온 거예요. AI 검색하다 보니까 네네. 관련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알렌님 결국 토명 채팅하게 만드네. 듣다 여기서 결국 요리 방송이라고. 아니, 생생정보통이죠. 네. 네 오늘 저기 어디야 방송하다가 저 라이브 채팅창에서 어느 분이 태조 이방원처럼 뭘 하나 올리셨더라고. 에로배우. 예. 에너지 로 로봇, 배 배터리, 우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네. 순방 관련해서 그거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있나요 지금? 뭐 얘기 나오고 또 여기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유. 무슨 얘기를? 한때 저희 인포맥스를 장악했던 그 단어. 뭐죠? 소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단어. 뭔 단어? 모유 지금 모조 그렇게 모르겠잖아요. 모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뭐 금액상도 그렇고 뭐 13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그거죠. 큰 그림은 만드시고 가셨다. 만들고 뭐 대한민국의 영업 사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진짜 하신 거죠. 큰 그림 했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알아서 해. 그래서 이렇게 쫙 다음이 뭔가가 더 나오겠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가 될 수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13개 분야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끌려고 하는 거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13개예요? 네, 뭐 방산부터 원자력, 뭐 에너지, 나중에 스마트 농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오늘 보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정부 관련주도 움직여요. 디지털 뭐요? 디지털 정부 뭐 이런 거 뭐 없냐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시장에 정부 2년 차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쪽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게 아직 이제 시장 반응은 그거죠. 이게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슈 나왔는데 딱 9시 반 돼서 물량 한번 나오고 그냥 쭉 쳐지는 정도. 그래서 이슈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정리. 그 다음에 다음 또 성과 나오면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드릴 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2000 수주 소식이 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300억 불이라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다라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럽하게 300억이고 얘기할 건 지금 김민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저는 2011년에 데자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가셨고 지금 제가 그 기사를 지금 어느 분이 올려준 걸 보고 있는데 한국 아랍에미리트 석유가스 개발 협력 MOU 체결 사상 최대 규모 해외 유전 따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 기억나네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이 기사에 대해서 진행된 바 없다. 진행된 바 없다. 예. 자,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MOU 체결 이후에 7년 이후에 없다. 사상 최대의 광고를 확보했다라고 그때 홍보된 이후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정말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나옵니다. 나온다. 추가로 나옵니다. 추가로 나온다. 네, 이종 보통 보면은 순방 갈 때 이종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 이렇게 안 따라갔었어요. 그렇더라고 이번에 네. 기업 총수들이 많이 같이 가셨대.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포석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같이 가되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따라간대. 스위스 다보스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기업들 미팅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구글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만남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만남이다. 네. 거기서는 좀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이제 뉴스 F5 계속 해봐야죠. 근데 다보스라는 데가 그냥 그 경제학자들 모여가지고 정말 좋은 휴양지에서 경제 정책 전망 얘기하고 개인 비행기들 타고 와가지고 휴양하는 장소인데 저는 좀 시각이 좀 달라요.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기업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 협력해서 이제 실무진들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되겠지만 그 자리 자체가 어떤 뭐 세일즈를 하는 자리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따와야죠. 따와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지금 사우디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좀 눈꽃 튀는 불꽃 튀는 서로 이렇게 눈치 싸움 하고 있잖아요. 원래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탈석유를 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탈석유를 외치면서 네옴시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빈자리에 지금 이제 모든 세계 관심이 사우디에 들어가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뒤늦게 이제 미국에 이제 구원 요청을 해서 무기가 들어가면서 화해 장비가 빠지는 거고 거기에 이정우 회장께서 11월 달에 날아가셔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통신 장비 써라. 라고 얘기하고 돌아오셨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있는 그 시점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김민수 대표가 뭔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도 과거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역학관계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란 발언도 나왔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들의 공동이 지금 이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치고 정치적 문제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일단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뭔가 지금 사우디와의 경쟁이 붙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이거 말씀드리고 그냥 이상입니다로 끝낼게요. 네. 네. 우주항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이 우주항공이었군요. 전 자동차인가 그랬는데. 자동 뭐 다 되죠. 다 될 수 있는데 아마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쪽과 연결되는 쪽은 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장에서 조금 움직였던 걸까요? 네, 약간 움직였는데 뭐 대놓고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빠지지는 않던데 많이. 저
끝나고 개인 상담은 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하셨고요. 네. 은정 씨 보면 집요해. 막 집요하면 끌려가는 거 이렇게 코 끌려가고 코 있는. 끌려가는. 네.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카카오 그룹주들은 왜 카카오 게임즈, 뱅크, 페이 할 것 없이 이렇게 띄워보면은 우째 주가 패턴이 똑같아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져도 같이 빠지고 폭도 비슷하고 왜 그런가? 회사가 뭐라도 다르니까 다른 회사로 쪼갠 거 아니에요? 업황은 그러니까 뭐 섹터는 다른데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죠. 뭐 은행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이죠. 예, 페이는 페이는 고통을 줬죠. 페인. 이런 그러니까 다 다르긴 한데 결국엔 카카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죠. 카카오지.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 그거 같아요. 또 그 정부에서 나왔던 공정거래법 확대 추진 얘기. 이거 근데 이걸 가지고 카카오만 더 많이 빠진 좀 그래요. 보고 있으면은 뭐 다 이제 플랫폼 관련된 쪽에 규제 얘기 또 한 번 더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좀 또 요만큼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차익 매물 근거 나와야 될 거고. 근거, 네. 차익 매물 근거. 중국 뉴스하고 미국 뉴스가 부딪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 공동부유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해왔었던 것들을 좀 풀어준다라는 그 뉴욕 기사들이 어제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의회에 서한을 보냈어요. 이 기술주들이라고 러프하게 얘기하고 플랫폼들이 그 표현은 그랬어요. 일단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영유아라든지 뭐 여성들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을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서한을 보낸 게 그저께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제 의회를 장악했으니까 의회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의회를 장악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 뺏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제 그 표현은 좀 과했습니다. 그건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서한을 의회로 보냈다라는 자체가 바이든이 지금 현재 정책들을 뭐 여러 가지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나라 플랫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으로나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하도 삐딱하게 카카오를 보니까 카카오 엔터가 이번에 외자 유치했잖아요. 외자 유치? 네, 외자 유치했죠. 저는 이것도 나중에 상장시키면서 엑시트 해주지 않을까.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돈을 엔터의 미래를 보고 카카오 엔터를 샀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곱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오딘 개발사들에게 상장을 안 시키면 1조 6천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거지라도 상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냥 삐딱선을 보게 되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뭐 사신 방송 약간 느낌이 드는데 네. 제 가까운 지인이 오늘 이거 라이브 하는 거 아시고 네. 꼭 한번 물어봐달래 두 분한테. 네. 기아 우짜가 하시는데. 자동차 기아요? 상담은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고 다 이런 방을 지금 보시네. 예. 네. 이제 좀 말씀하시죠. 예. 어차피 결국 QA 증가가 나타날 때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QA 증가. 예, QA 증가 나타나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뭐 전기차 트리거로 이걸 봐야 되느냐, 차가 지금 안 팔리는 걸로 봐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고 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미인대라는 단어를 소환해야 되는데 어떤 미인으로 보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귀비는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이 양귀비였잖아요. 팩트입니까? 팩트죠. 그때 당시에는 살찐 사람이 내피셜 아니고? 저 검색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살찐 여자들이 미인이었죠. 왜냐하면 잘 먹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맞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야 미인이 되는 것처럼 위의 기준이 바뀌었듯이 주식의 기준도 바뀔 수 있죠. 기아 같은 경우 그동안에 우리가 3분기 때 매출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 효과 빼고 보자. 근데 지금 환율 효과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품을 걷어내니까 역성장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자동차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차 인도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를 봐야 돼요. 단순하게 기아 오르냐 떨어지느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은 저기 은정 씨 네? 약간 이렇게 방송을 빙자해서 네. 살짝 상담으로 갑시다. 궁금하신 거 있어요? Q&A 시청자가 궁금해. 궁금한가요? 그러면서 Q&A 시청자가 궁금해. 그러면서 40을 얘기하시는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좀 찾아보니까 테슬라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뭐 주문을 축소한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게 큰 이슈로 작용을 한 걸까요, 주가에? 이슈가 아니고 루머죠. 네, 루머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기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결국 할 거잖아 봐. 결국은 할 거면서 처음에 질문하면 사람 쫑코 주더라. 어이구, 제 그런 좀 복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주 금요일. 아니, 그냥 아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은행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은행주 4% 6%는 좀 엄청난 거 아니요? 상한가죠? 그러니까. 네. 어. 움직여 보면서 대한민국의 저평가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예상 실적 대비해서 모 증권사는 PER 2.3배 부릅니다. 그 정도로 실적 나오는데 주가가 이게 뭐냐?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조금 이따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이거 원래 자동차 싼 종목이야. 물론 지금 미국에서도 GM 포드 다 PER 보면 4배 5배 그럽니다. BMW 벤츠 다 마찬가지고요. 4배 5배예요? 그 정도입니다. 네. 원래 전통차들이 지금 많이 밸류가 낮아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 테슬라 지금 낮아져서 얼마인데요? 23배? 22배? 이 정도쯤 낮아져서? 낮아져서. 예. 높았을 때는 그 100도 400배? 400배? 맞아. 아니 그것도 이익 나기 시작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그 하기야 상황이었죠. 이익 안 났을 때는 퍼가 계산도 안 됐지. 화성에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지금 저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제 다 알아요. 자동차 이거 안 된다. 뭐 내구재 진가 뭐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뭔가 다른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바뀔까? 이게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면은 뭐 철강이나 저희 대표적인 또 중후장대 산업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면은 대부분 다 PBR 따지면 0.5배 왔다 갔다 할 정도. PBR. 네. 이런 쪽에서 지금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다 역사적 PBR 저 바닥 때리고 있는 이런 회사들.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다 기대감이 없는 상황들인데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도 그렇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런 상황들인데 뭐하나 돌을 딱 던진 게 주주가치 재고 이런 식으로 나온 뭔가가 던져졌을 때 과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쪽에 대한 반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사주.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우리 사주 남고 열흘 남았고요. 네. 30만 원을 받은 거 지금 4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라도 챙겨야죠. 4% 별거 아니다. 지금 LG 화학이 75% 갖고 있어요. 유통 물량 8%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4%가 쏟아집니다. 왜 그걸 잊고 있죠? 이럴 때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사주 물량을. 느낌 확 오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차 소장님 처음 보여주셨던 S&P 500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두 개만 합쳐도 11%다 했는데 네. 우리도 보면은 왜 삼성전자, LG엔솔 이런 쪽에 비중이 크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중 주고 코스피를 한번 산출해 본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갑자기 1,400원에서 200원이나 쑥 떨어졌으니 달러 가치로 따져보는 뭐 이렇게 하면은 얼추 지금 이 뭐 2,400이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어떤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진우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진우 지수? 네. 어떤 지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만든 거잖아요.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게 다우 지수고요. 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지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그러니. 다우라는 사람이 지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는데 주로 소비재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됐다 그래서 S&P도 나온 거고 기술주만 모아서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만든 거고 거래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우 지수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진우 지수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위메이드. 저는 한 발 늦게 알아들었는데요. 아유. 김 대표님께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뭐, 해주시죠. 그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네. 우리 사주 네. 물량. 그거 네. 소화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면 삽니다. 외국인들이 삽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면은 요거 끝나고 나서 1분기, 1분기도 실적 별로 그럴 거고요. 저희가 환율 효과 안 쳐줍니다. 안 쳐져? 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 정도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테슬라랑 상관없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안 그래도 홍규광님이 그러시네. 안 그래도 인간 지표이신데 뭘 또 이진우 지수를 만들어. 이게 내가 인간 지표가 된 게 아까 이제 일부에서 우리 강혜인 이사 나오셨잖아요. 강칠천 선생이. 네. 요새 좀 외롭대. 혼자 하방을 외치니까. 네. 네. 외로울 만도 하지. 그렇죠. 나도 꽤나 하방 하다가 약간 이렇게 강혜인 이사가 너무 뜨길래 하방으로. 네. 나는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갖고 그래 강혜인은 저거야 메시야 하방으로 왼발만 찰 줄 알아. 나 손흥민 할래. 왼발이 걸리면 왼발, 오른발이 걸리면 오른발로 슛 할 거야. 볼로 할 거야. 그래서 뭐 되게 2,500 근처 갔을 때 그때 이거 뭐 한 2,550까지나 잘하면 2,600도 트라이 하지 않겠습니까? 했다가 바로 빠졌거든. 지표됐지. 지표됐고 이번에 또 조금 그 시기 할 때 조금 후다후다 할 때 또 약간 하방 얘기하다가 바보 됐고. 그럴 때는 어. 가면을 쓰세요. 어떤 거 하면은? 손흥민 가면. 소장님, 네. 저희 또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이고,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도 2부는 아무 내용 없었나? 아니지 내용 많았지. 기내식은 건졌잖아요. 기내식은 건졌다. 맞아. 네. 두 분은 그래도 금요일에 저희가 또 만나 뵙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2부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매일 저녁 7시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